일단은 선생님이 이 과학 토론 대회잖아. 근데 이 과학 토론 대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쓰는 명칭이고, 이 과학 토론 대회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은 쓰지 않아. 이 대회가 뭐냐면 과학 페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해. 사이언스 페어. 근데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과학 페어가 우리나라 과학 전람회가 또 있거든. 근데 그 과학 전람회가 사실은 외국에서의 과학 페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과학 페어가 과학 토론 대회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명칭이 이제 같게 사용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토론 대회가 이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럼 하냐? 아니, 토론을 안 해. 토론을 하지 않아. 그 이유는 시간이 없고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 토론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 아예 하질 않아. 그럼 이제 뭐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을 주고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시간 내에 그 개요서 3페이지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을 평가받는 게 이 과학페어야. 개요서를 우리가 A4지 자 3쪽 3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작성한 내용을 갖다 제출을 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학교들은 뭐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냐면, 이 토론인데 이 개요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5분이나 3분 내에 발표를 갖다가 하는 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돼. 근데 이 대회가 예전에는 혼자 준비를 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 아니면 또 신경 안 쓰고 내가 관심 있으면 나가서 했었거든. 근데 2년 전부터 이게 2인 1조로 다시 바뀌었어.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으면 이 대회를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대회에서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1단계의 준비는 서준이가 이제 나가야 될 학교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 친구 누구랑 나갈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친구를 지금 내가 갈 학교에서 어느 누가 내 반에 배정받을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는 없어. 혹시 서준이는 학교 어디를 가? 중학교? 신사중. 신사중이면 신사중에 가서 나가야 될 친구들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이 1단계에 친구 누구인가를 갖다가 결정하고, 근데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갖다 하고 있을 때는 서준이가 이 내용을 갖다가 배워서 서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리더. 그리고 친구는 너를 도와주는 보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가 팔로워가 돼야 되고 매중심이 돼야 되고, 내 친구는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야. 팔로워냐 팔로우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단계 준비는 이번에 그 방학 동안에 최근 이슈 있잖아.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과학 토론에 관계되어진 책들을 갖다가 좀 읽어보는 게 좋아. 근데 많이는 읽을 수가 없고,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그 이제 책에 대한 이슈들이 최근 과학 이슈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예를 갖다가 우리 들어서 우리 챗 GPT야, 그지?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 GT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게. 왜 그러냐면 챗이라고 하는 이 로봇 자체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세대 기술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GT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의 기술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쓰일 새 시대의 우리의 기술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 챗GPT가 왜 자꾸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냐면, 이 개인적인 인공지능 말고 거대 인공지능이 있어. 이게 우리가 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 로봇
로봇으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탑재되어지는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그래서 작은 인공지능이야. 근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 어떤 성향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측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품과 다른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건 거대 인공지능인 거지. 그러니까 거대 인공지능은 네이버나 이런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해. 근데 우리나라 그 거대 인공지능인 네이버 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는 전 세계에서 구글의 챗 GPT보다 그 다음이야. 근데 챗 GPT는 단점이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회사하고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하고 챗 GPT하고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없어. 외국은. 근데 우리는 그걸 연결시켜놨어. 사실적으로는 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야. 되게 놀랍지.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챗 GPT는 되게 선풍적인 이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하고 연결되지는 않았어. 그 프로그램이 별도인 거야. 오픈 AI 자체가 별도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니까 다음 시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안 다룰 수가 없는 주제가 이제 마약인 거지. 이 마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청소년들한테 마약 공급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형까지 구형이 된다. 이게 원칙이 바뀌었어 지금 현재. 진짜요? 그래서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갖다가 판매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 원래 사형 제도가 이제 안 됐는데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강경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진짜로 이렇게 있잖아. 사례가 있어요, 진짜? 아니 지금 이제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대들도 이 마약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그 표현을 갖다가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사형을 구형한다. 우리나라 사형이 폐지된 나라거든 원래. 근데 그 사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형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주변 반응에 대해서 그게 토론 주제가 될 수가 있어. 이 단지 그냥 마약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 아니고 그 마약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안점을 갖다 마련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론의 주제는 딱 그 하나에 대한 어떤 큰 주제가 있는 거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볼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지구온난화지. 지구온난화 이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네. 올해 지금 우리나라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 영국은 영하 56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영하 10도가 아니라 영하 56도라고. 56도? 오오오오. 우리나라하고 같은 이 계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의 위치에서 사계절의 국가인 영국이 56도까지 내려갔어. 영하 56도. 영국이 높지 않아요? 조금 높지. 근데 그게 1, 2도 차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봐. 근데 시베리아도 아니고 영하 56도라니. 아이슬란드 아니잖아. 아이슬란드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위도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영국은 아니거든.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영국? 그런가? 우리 한번 볼까? 영국의 위도? 아니면 뭔가 세계 지도상으로 봤을 때랑 상태랑은 다를 수도 있고. 1, 2도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자, 영국의 위도가 우리보다 많이 높구나. 51도구나. 오, 51도가 되면 우리 북한 끝이네. 근데 북한도 우리 영하 20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북한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45도, 6도까지 올라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읽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짜 싫어요. 뭐 북극도 우리가 영하 60도가 안 내려가는데 영국이 영하 56도라니.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 히터를 진짜 깜빡. 전기가 이게 우리가 저기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전기에 대한 부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텐데. 자, 지금 선생님이 물어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는 과정이 이 과학 페어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왜? 봐봐. 지구 온난화하고 마약하고 상관 있을까? 있지. 챗 GPT하고 지구 온난화 상관 있을까? 그건 있을 수 있죠. 왜? 어떻게? CPT라는 인공지능 개발하면서 컴퓨터도 많이 쓰고 자본도 필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기 같은 거를 좀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온난화에 조금씩 영향을 주는데 여러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마약하고 지구 온난화 관련 있을까? 이 화학물질이잖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이게 만들어낸 물질들에 대해서 저기 만드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기타 물질들이 또 생산되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연관을 짓다 보면 이 주제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합쳐지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해양 오염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일본에서 그 오염수 버렸잖아 지금.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그 과학 뉴스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해양 오염수를 버린 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물고기들이 때로 밀려가지고 다 죽어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괜찮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일본이 그 해양 오염수를 버리긴 했지만 거기다 뭘 버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생물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면 한 축이 무너지잖아. 그 한 축이 무너지다 보면 그 축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서준이 네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융합식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한 번 배워두고 가면 하는 방법을 갖다 알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아까 이제 그 써보니까 문장식으로 이렇게 글씨 이쁘게 잘 썼더라.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그냥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 과학 토론 대회를 2017년도부터 이 대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준비를 시켰는데 2017년도 전에도 있었냐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갖다가 얻어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내는 대회가 이 과학 토론 대회였단 말이야. 근데 과학 토론 대회 자기 연구하고 가지고 이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대회가 취지가 바뀌어서 이 진짜 말 그대로 토론하는 걸로 바뀌었어. 근데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초등부에는 이 대회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 근데 많이 나오는 그 학교들은 초등부는 100팀이 나와. 학교에서. 그러니까 100팀이 나오니까 너무 과열되잖아. 그래서 이거 초등부는 서울시는 대회를 없앴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산, 제주까지 전부 다 초등부 대회가 있어. 초등부 대회가 없는 곳은 여기에 지금 서울뿐이야. 근데 중등부 대회 있고 고등부 대회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나가서 이 어떤 자기가 해보면 고등부 갈 때까지 이 대회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대회야. 근데 중요한 거는 발표가 토론이 아니고 개요서라고. 쓰기 연습을 굉장히 잘 해야 해. 그리고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쓰기가 나중에 3차에 가서 관찰 면접이라는 단계를 갖다가 진행을 할 때 이 개요서 쓰기처럼 이렇게 3페이지를 작성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내가 딱 이것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앞으로 이제 지내야 될 중학교의 생활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대회를 2017년도에 할 때 아까 선생님이 그 해에는 만약에 10팀을 준비를 했잖아. 근데 그때는 4팀밖에 입상을 못 시켰어. 그것도 학교 대표로만. 서울시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고 학교 대표로만
내 팀을 입상시켰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 왜 이 학교에서 입상이 안 됐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게 다른 학원에 다녔는데 입상한 자기의 계획서를 보여줬어. 근데 이건 나랑 좀 다른데 뭐가 다른 거 같더니 이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게 앞에다가 지금 토론 주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적고 그 밑에다가 글을 시작한 거야.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원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근데 이 주장을 갖다가 먼저 적고 그 밑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줄거리를 갖다 이게 적은 거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본문의 내용들을 갖다 적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적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게 하는 주장으로 적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다를 뭐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같지는 않은데 이걸 보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2018년도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가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야. 학교 대표로 뽑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제자들한테 학교 대표로 뽑힌 작품들을 다 수거했어. 다 갖다 줘가지고 했는데 뽑힌 작품들의 공통점을 찾았어. 공통점이요? 진짜로 공통점. 지금 서준이가 그렇게 적은 산문형의 글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산문형이요? 그리고 이거 산문형이라고 해. 약간 네가 그렇게 적는 방식을. 그리고 이제 산문형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이 배우서 3페이지를 갖다가 작성을 할 때 그 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조식으로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개조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되게 많이 이상하잖아. 뭐 글을 갖다 개조해?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개조라는 이 말이 요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과학탐구 토론대회를 갖다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과학토론대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짧은 단어의 나열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평가자들이 이 글을 갖다가 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왜냐면 자기가 적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평가자의 판단이 어려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하준아? 선물형도 안 되고. 거기 그 페이 선생님 준 프린트에 여기 요 프린트 있거든. 요 프린트의 맨 뒤를 한번 볼래? 맨 뒤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은 것도 상을 받았어. 거기 맨 뒤쪽에 어딨어? 한 페이지 넘겨봐. 이건 발표문이고 이런 방식도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개조식이야. 엄청 간단해 보이지? 내용을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어. 근데 지금 그건 안 돼. URL 주소를 집어넣는 거는 안 돼.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내용을 다 써야 돼. 아하. 어렵다,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런 걸 찾고 내용을 또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 그래서 이 개조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용했던 2018년도는 그때까지만 쓰고 그 뒤에는 이 내용을 선생님은 쓰고 있지 않아. 선생님이 아까 그 학교 대표된 그 작품들 1등 작품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뭐가 필요하면 틀이 필요하면 틀. 틀이요? 왜 그때 그 서준이가 이제 면접 연습하러 오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뭔가 문구를 갖다 만들어서 너한테 줬었잖아. 그런 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뭐냐면 그릇이야, 그릇. 자, 그러면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준비해놓고, 자, 서준이가 만약에 이 그릇을 갖다가 이제 내용을 담으면 1번하고 2번 그릇을 갖다가 똑같이 담겠어? 반찬을 담을 때 1번하고 2번 그릇의 반찬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과 2번 그릇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뭐에 집어 넣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여기다 이제 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갖다 찾을 때도 그 틀에 맞는 내용들을 찾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빨라져.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이제 기본적인 그 부분을 배워가서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틀을 네가 너의 구미에 맞게끔 조금씩 바꿔도 상관없어. 이게 이 틀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이거 지운다? 잠깐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회 진행 방식에서 자, 먼저 시간의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학교에서 우리가 짧게 주어지는 그 A학교 유형은 정말 무난하게 30분이거든요. 30분 동안 이거 다 쓰고. 네, B 유형은 좀 여유가 있어. 60분이 아니고 90분이 좋아져. 근데 정말 많이 주어지는 학교는 제출. 써서 제출. 집에서 써서 제출하는 거야. 응? CU형은 너무. 근데 이 유형이 제일 많아. 네? 그리고 이 유형이 그 다음 많아. CU형은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야. 왜냐면 중학생들이 바쁜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써서 제출을 갖다가 한 작품을 평가하는 게 편해. 이 C 유형이 요새 최근에 많아. 그러니까 지금 신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C 유형에 대한 부분의 타입으로 제출을 갖다 했었어. 그리고 이제 이제 학교에서마다 매년 똑같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해마다 또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 다음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한 70% 정도 돼. 그러면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CU형은 누군가의 도움을.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 B 유형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25% 정도 돼. 이거는 여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5% 정도 돼. 근데 이거는 직접 학교에서 우리가 쓰는 거야. 하지만 이 B 유형과 C 유형은
하면 학교에서 우리가 하더라도 하는데 서울시 있잖아. 서울시는 2시간이고 그 2시간 동안에 이 과정 내에서 쓰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토론 준비까지 다 끝내야 돼. 왜냐면 토론 준비 시간을 주긴 하는데 토론 준비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따로 구태여나 많이 주지는 않아. 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뽑히는 팀은 서울시 전체에 나오는 중등부 팀 중에서 딱 10팀 뽑는다. 10팀. 선생님이 2021년도에 서울시 대상 그리고 22년, 23년에 각자 거기 가서 이제 8팀, 10팀 뽑는데 팀이 2팀, 1팀 뽑힌 이유가 왜 대단하냐면 그 자체 서울시에서 나오는 팀이 그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가 560개거든. 그리고 10팀만 나온다고 치자. 얼마가 돼? 5,600팀이잖아. 560분의 1을 뚫고 들어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서울시 본선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이 다 나와. 무조건 우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1등부터 4등까지가 그 금상, 은상,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머지 팀이 동상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을 갖다 어떻게 쓸 건가요? 선생님이 딱 기본적으로 90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의 사용 방법을 아까 알려줄게. 서준이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자체를 회차는 이제 많이 안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90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사용을 할 때, 자, 30분, 그 다음에 30분, 30분의 운용을 갖다가 선생님을 시켜. 30분 동안 이게 뭐냐면 A4지 그 세매를 작성을 해.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친구가 있잖아. 2인 1조잖아. 두 명이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2인 1조이기 때문에 한쪽은 맞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인 1조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담해야 되겠지? 역할이 우리가 서로 동일시가 되거나 이 부분에서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30분 까먹을 텐데 자료 찾다가 자료를 찾으면서 동시에 가기에는 좀 힘들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뭐가 필요하다 했어? 틀. 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빚고 있는 사람하고 이미 담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속도가 같을까? 이해됐지? 틀을 먼저 잡고 있고. 그렇지. 틀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작성이 다 되고 여기 30분을 뭐 하냐? 여기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해?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면서 여기서 발표문 작성을 끝내야 돼. 그러면 이 발표문 작성을 갖다가 끝내면 자 30분을 우리가 뭐 한다? 여기서 나올 질문을 갖다 체킹해야 돼. 그래서 질문을 갖다가 체킹을 갖다 하면 이제 이 시간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는 거지. 왜? 이 질문을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 이 발표문을 갖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개요서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뭐가 나올까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질문까지 체킹하고 가면 답변도 어떻게 돼 있어? 야, 네가 해, 내가 해. 이걸 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까지 준비를 시키고 가는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와서 맞닥뜨려가지고 준비된 애들을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90분이라고 하는 거에 시간 분배가 매우 뭐에 중요하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일단 그 토론 전에 틀을 잡는다고 했는데 틀이라는 게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쓰고 뭐 역할 분담이나 뭐 그 토론 계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틀을 잡아서 뭐 1번, 2번 이렇게 잡고 밑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이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트가 거기에 그렇게 적이면 안 돼. 사이트는 들어가면 안 되고 사이트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적인 것들을 이렇게 체킹을 갖다 따로 해야 돼. 그러면 사이트에서 찾은 게 그걸 사이트 안 적으면 출처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집에서.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걸 갖다 직접 이렇게 써보는 경우라고 하면 연습을 하고 가야 되고, 써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지. 근데 친구가 저 써서 제출할 경우에는 이제 친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지, 네가. 어디 가서 문제가 되냐면 이 발표를 갖다 할 때 역할까지는 나눌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 질문 체킹할 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렵겠지. 잘하는 친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은 보통 이 잘하는 친구들은 옆에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하고 진짜 잘 맞는 친구.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하다가 보면 서로 이렇게 말을 편하게 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말을 편하게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이 역할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도 없어지고. 발표문 같은 건 다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외워가야 돼? 발표문은 작성하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선생님 보통 이제 그 주차에 5주차잖아. 그 5주차 때 하다가 저 부분에다가 이제 가르쳐 주지. 이게 1, 2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열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계열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보통 1, 2회차 가지고 계열서 쓰다 보면 한 페이지, 2페이지 작성까지는 가. 근데 3페이지는 작성할 때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연습하기가 좀 충분하지 않지. 사진 찍었네. 자, 여기 하다가 보면 혹시 그 신사중학교가 남녀공학이지? 네. 남녀공학인데 만약에 거기 가서 이제 짝을 갖다가 할 때 여학생들은 일단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남학생들은 쓰는 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짝을 지을 때 남녀 혼성팀도 괜찮아. 원래는 토론 대회에서 그 남녀 혼성팀이 남남 여여 팀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아.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너네가 이제 그 청소년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 혼성팀에 대한 부여 점수가 5점 정도가 선생님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것들도 참고 삼아서 우리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그 틀을 갖다가 알려줄게.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내가 그 학교 대표되어진 작품들을 갖다 모아서 이제 했을 때, 자, 그 친구들이 그 쓴 작품들을 갖다 분석해서 선생님이 만든 그릇이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자, 근데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 부분을,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이게 가장 큰 그릇이, 이거는 우리가 그릇보다는 이게 상이 상. 식탁. 근데 이 서론에 보통 그 주제가 잡히면, 무슨 내용을 갖다 담고 싶어? 문제 상황. 상황, 또? 자신의 주장. 주장, 또? 자, 주장과,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자, 끝. 자, 그럼 이제 본론은 흥미를 끄는 질문 같은 거요? 흥미로운 질문. 자, 본론은 주장에 대한 그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일단 근거. 또 실천상? 여기 주제에 따라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실천사항이 될 수도 있고. 실천사항.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분석? 오케이. 그것에 대한 자료들. 자료들?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요약. 그냥 지금까지 했던 내용 요약했고요. 자신의 주장이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 끝? 자, 아까 선생님이 3페이지라고 했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뭘까? 자료요? 본론이야.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를 그냥 가볍게 페이지 1페이지. 자, 얘를 2페이지. 그런데 보통 이 본론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갖다 넘어가기는 해. 이게. 그리고 결론은 3페이지. 이렇게 돼, 이렇게. 내용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적혀야 될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가 담고 있냐면 서론에서 첫 번째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꼭 들어가야 돼. 주제에 대한 정의? 아까 그 부분에서 너한테 준 주제가 지진이었잖아. 아니면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는 미세먼지였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 미세먼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형한테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는 거야. 왜 그러냐? 너네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을 적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까먹어. 까먹으니까 이 내용이 가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근데 왜 끝에 가면 이제 시간이 쫓기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이제 쓰다가 보니까 귀찮아져. 그래서 글을 쓰다가 보면 이게 점점 힘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저 주제를 정확히 내리는 거. 아까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갖다 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 뭐? 배경. 근데 이 배경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입니다. 뭔가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난 배경이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리고 그것이 또 발달하게 된 배경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된 배경일 수도 있잖아. 자, 근데 이 배경을 세 가지를 다 적어야 되느냐? 아니. 이 배경은 이 부분에서 주제에 따라서 내용을 갖다 어떻게 하는데? 선택하면 되는 거지.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 계열서가 다른 학생들의 계열서하고 다르게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 사회적 반응. 사회적 반응은 어떤 주제 이슈에 대해서 개인이 주장하는 그 반응도 있겠지? 그리고 개인보다 조금 더 큰 게 누구야? 단체. 단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환경단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야.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건 국가. 국가 다음에는 뭐 세계적 반응인데 세계적 반응은 우리가 적을 필요는 없고 개인과 국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응을 갖다 적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국내에 반응하고 국외 해외 반응을 갖다 적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표현을 갖다 할 때 이런 개인과 단체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그렇게 우리가 또 사회적 반응을 갖다 체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할 때는 내가 자료조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갖다 보였는지 그 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해서 여기다 담아. 이걸 담아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근거, 실천상 분석 이게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본론의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된 배경이잖아. 이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해야 돼. 분석을 갖다가 하다 보면 여기서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장점, 단점. 그 단점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뭘로 인식을 하게 되냐면 문제적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지. 그 문제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 대처 또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뭐 지금 서준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지금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여기까지는 다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대안점. 근데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류를 갖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묶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다른 데서 썼던 A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가져서 A 다시로 쓸 수가 있다. 그냥 활용도를 바꿔주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 그럼 창의적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1, 2, 3, 4, 5 막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한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10명 있으면 1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제한도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했어. 일반적 대안. 그럼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끝까지 생각하는 건 뭐야? 얘는? 아니. 기술적 대안. 왜 기술이 들어갈 수 있잖아. 없으면 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할 때 여기에 우리가 창의적 대안. 근데 창의적 대안은 나만의 창의적인 대안인 거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우리가 뭐도 그릴 수 있어?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그냥 대안점을 제시하는 이 형태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때? 다르지? 이게 개조식이야. 개조식의 내용을 채워 넣는 거는 각자 역할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서 아까 주장을 너 저기다 앞에다 뒀잖아. 선생님은 주장을 여기다 둬. 왜? 대안점이 지금 다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장을 갖다가 넣지. 그리고 그 주장을 갖다가 넣었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뭘 집어넣느냐? 기대효과. 기대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그거에 대한 전망과 활용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죠.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이 내용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미래적 가치를 갖다가 둔다. 미래적 가치. 이 전망 활용성하고 좀 달라. 왜 전망의 활용성은 우리가 근거리에 있는 앞에 예시야.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수업을 갖다 하고 나면 서준이가 이제 서론본랑 결론으로 나눴던 이 내용을 갖다가 이용해서 글을 써내겠지? 그게 바로 여기서 기대효과까지야. 근데 그 서준이가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선생님이 서준이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해보는 거는 미래적 가치야. 미래적 가치는 좀 더 먼.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이걸 함으로해서 나비 효과처럼 그것들이 어떻게 너한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거야. 근데 이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근데 이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하고 원래 되게 비슷해.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는 돈하고 관계된 일이야. 왜냐면 이 당연히 뭔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근데 없으면 취업률이 떨어지겠지. 간단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꼭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덕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고? 생명 윤리적 가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지. 자, 근데 또 가치를 갖다 하나 더 만들면 선생님이 예전에는 다른 것을 썼는데 지금은 여기서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하나 쓸 때 얘를 기술적 가치를 하나 주는 수가 얘는 그 기술, 우리가 어떤 네가 창의적인 대안을 갖다가 지금 제시해서 기술을 갖다 집어넣었잖아. 근데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갈 건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나노라고 하는 게 엄청 이제 뭐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저기 멀리 있으면 1부터 1000까지 있으면 이제 1 들어간 거거든. 1. 근데 우리는 1000을 못 봤잖아. 그 1000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게 기술적 가치.
예를 들어서 우리 나노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나노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목한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음식을 나노 크기만큼 이제 이 분해하는 거를 했어. 근데 왜 나노 크기로 분해를 하냐면 흡수하기 되게 편하더라고. 그럼 음식물이 이 버려지는 게 어떻게 될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알약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 상태가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 나눠로 나눠도 크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노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 주먹 크기로 분해가 돼. 근데 이 음식물이 흡수가 되려면 여기는 이런 가루 형태로 돼야 되거든. 근데 이 가루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 나노야. 나노가. 너 왜 나노 로봇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 나눠 로봇?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나노 로봇. 근데 그걸 왜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걔가 백혈구 대신에 우리 몸에 대한 부분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균들을 다 무찔러주는 붕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그런 기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수명이 그래 기술 똑같이. 그럼 사람의 수명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인공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그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내 몸속에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갖다가 하면 로봇이 내 몸속에 들어가? 생명력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 내 몸을 막 조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호화되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보안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거서 이런 가상화폐가 아니고 그게 원래 암호화폐잖아. 암호화 기술이잖아.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암호화 화폐야. 암호화. 그러니까 보안 기술. 우리가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너 비트코인 하니까 비트코인이 돈인 줄 알았지? 원래 기술이야.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에 돈의 가치를 부여한 거야. 어떤 기술이죠? 보안. 뚫지 못하는 보안. 그걸 주식이에요? 주식은 쉽게 말하면 주식을 해킹할 수 있잖아. 그런 걸 막아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주식을 내가 한번 뭔가 그 거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은 이제 있지만 이 원래 비트코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 관여하는 곳에서는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 뭘 할 수가 없냐면 한번 이 거래소가 폭파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이 다 날아가.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 1,000억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거래 내역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소가 없어졌어. 거지는. 근데 예전에 왜 비트코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컴퓨터를 버렸는데 컴퓨터 안에 그 비트코인이 200개가 있었대. 지금은 따지면 100억인 거야. 100원이요? 100억. 100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걸 찾으려고. 비트코인 회사에 갔어요? 아니, 그 외장하드가 버려진 쓰레기 그 털을 다 뒤졌대잖아. 근데 찾았어. 근데 문제는 암호를 몰라서 암호를 갖다가 풀지 못해서 다 날렸다는 거야. 근데 그때 가격은 100억이었는데 지금의 가격으로는 그 사람이 그 부여에서 산 게 총 몇 개를 샀냐면 22,000개를 샀더라고. 22,000개? 자, 22,000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5천이면 이게 얼마야? 110이지. 거기다가 하나, 둘, 셋, 5천만 원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야.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얼마야? 11조야. 내린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여해서 하던 게 암호화폐.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끔 보안 기술로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가치가 서로들 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서로 좀 다르지. 다른 나라는 이미 이 동전이나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있어. 아, 전자화폐로 이것들을 갖다 우리 쓰고 있으니까. 스웨덴 같은. 그렇지. 멕시코도 지금 뭐 바꾼다고 지금 얘기 나오던데.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암호 때문에 돈 못 찾는 거면 우리가 안 좋은